근데 카톡에 아내분이 샤워할 때 카톡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오. 자기야 밥 먹으러 갈게. 뭐 먹고 싶어? 여자처럼 말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 카톡 얼굴에는 털이 뭐야 이거? 상상도 안 돼요? 아 포인트 탐정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포인트 탐정 대표 정현수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이라 저희 시청자분들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완전 이제 불륜 얘기로 한번 여러 가지 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베테랑 탐정으로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건 익명 처리를 할 거니까 뭐 이야기해도 되겠죠. 남편이 친구, 지인, 동료한테 재수 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봐라는 제보를 받게 되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남편분이 이제 저를 소개를 받아서 왜 저를 소개를 했겠어요? 아무래도 검증됐으니까. 네. 검증된 걸 아무래도 현지 컨택을 했다는 거는 처음에 그분이 자기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나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인데 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당연히 경찰들은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진과 간단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내가 출근하고 업무에 이제 있을 때 어떤 패턴을 가졌는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형사인 남편의 지인이 형사한테 너 재수 씨 이상하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현직에 있던 경찰관의 친구가 재수 씨가 이상하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근데 그 친구가 좀 노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부도 좀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데 남자가 하나 나타나요. 머리 쓰네. 차를 놓고 저놈 차를 타네. 알았어. 다시 기다립니다. 그놈이네. 사진 찍었죠. 그놈이 아니야. 그놈이 아니고 다른 놈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요. 그럴 리가 없대요. 내일 또 다른 놈이에요. 어제는 K5, 오늘은 그랜저. 근데 우리가 잡을 놈은 뭐 소나타란 말이에요. 소나타 나오겠지. 벤츠가 오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어디 모임하세요? 그러면 걔네들 다 추적을 하라 이거예요. 추적했죠? 다 상간남에. 어머 진짜로? 4명 월화수목.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 끝에 시간은 지나고 2주가 해도 소나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4명이 메인인데 여기에 베일이 하나 벗겨져요. 어떻게 이 가정주부가 이 여자가 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아이의 사교육 때문이에요.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음악 선생님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모든 선생님이 그러진 않죠 당연히. 선생님이 싱글이었나 봐요. 음대 나오셨겠다. 외모 출중하고 피아노 좀 대고 뭐 깠다가 하면 또 북치고 장구치고 소프라노까지 네. 노래까지 잘해버리신 분이다 보니까 7080에서 꽤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연령대가 좀 그래도 있으셨나 보네요. 예, 저희 의뢰인의 와이프하고 좀 비슷했고 그래서 거기서 언니 동생 하면서 한 명씩 소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잡고 싶은 놈은 소나타다. 이 마무리를 하자. 이거 다 상관자 다 들어갔습니다. 소나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첩고를 못 본다고 이 4명 중에 메인이 있어요. 이놈이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소나타를. 네. 진짜 메인 상관자였던 소나타를 너 이놈 계속 만나면 네 남편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놈한테 전화해서 내가 야 남편인데 너 누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나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첩이 상관자가 자기가 마치 남편인 것처럼 다른 상관자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은 처음에 소나타에 그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황을 먼저 알았으니까. 거기가 제일 1번이었어요. 그렇죠. 1번이었고 3, 4, 5번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저는 동물의 왕국을 아프리카에서 보지 않아요. 바로 그냥 필드에서 근데 그 여자분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월화수목. 그러면 그 소나타 정리 안 당했으면 5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나타가 끝내는 잡히지 않았는데 야무지게 정리당한 것 같아요. 그 정리한 사람이 보니까 뭐 나름 돈도 좀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게 다 폭로전이 돼서 나머지 1, 2, 3, 4번이 이 남편이 열받아서 다 폭로해버렸어요. 시원하게 야 네가 만나는 내 마누라 너 상간자 소송 들어갈 건데 얘랑도 다 관계야. 몰랐어? 소송전 나고 난리 났습니다. 뭐 이 사람 만날 때는 뭐 아는 오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래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유부남이든 유부녀인지 알고 서로 만나거든요.
남자가 유부남이고 여자가 아가씨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둘 다 유부남과 유부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욕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만남이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서로가 보호하기 때문에 연락도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호해주고 강점은 합공을 해주고. 좀 일반적인 배우자들이 잡기는 힘들죠. 그 사건이 그래도 남자가 제가 3-4명까지 만난 건 봤는데 아무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술 안 드시고 뭐 맨날 운동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옆구리에 약을 하나씩 갖고 다니시니까 알약 파란 거 하나를 먹으면 짱짱하거든. 의뢰 많아요. 내 남편 차에서 약이 나왔어요. 진짜? 많습니다. 이거 70 다 됐는데 이거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약순환 안 돼가지고 탈모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게 뭘 안다고 그거 드시고 말해 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네. 그러면 근데 60-70세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제일 최고 연자가 86이었나? 86세 있어요. 외도를 하시는 분이? 예. 여기 저 어르신이. 그러면은 만난 여자들은 6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그래도 80이 넘었지만 이게 쩐이 되니까 이제 뭔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로는 이 따님들 두 분이서 저한테 의뢰를 했던 건데 결과를 알고 나서 따님들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내가 존경하고 내가 평생을 감사하게 여겼던 내 아빠가 내 엄마를 근데 이유가 이거였어?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60대 후반 그 여자는 상간자 소송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한 8억 정도. 꽃뱀이에요, 꽃뱀. 여기서 지역을 말해버리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게 몰랐죠. 저희도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지는. 그게 바로 비아그라의 힘입니다. 내 남편이 약을 먹었는데 가지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쓴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얼굴이 쾌해서 와. 파이팅하고 온 거라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다 그래요. 당연히 나이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의뢰인들께서는요 시원하게 얘기해요. 나한테 쓰지도 않는데 무슨 남 부끄러 죽겠다고 창피스럽게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이게 뭐냐고 약국에서 물어봤는데 비아그라라는데 나한테 쓰지도 않는 그러면 이렇게 불륜 상대가 지금 각양각색이잖아요. 오늘 얘기만 들어봐도 뭐 올케도 있고 86세도 있고 이러는데 뭐 동성이었던 경우도 있나요? 있죠. 동성도 있었고 남성이 여성이 된 분하고 이제 대표적인 연예인들 몇 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일을 했을 때 종종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티가 나요. 조금 여성스러운 제스처, 여성스러운 의상과 화장품들 또 자세라든지 말투에서 마치 여성미가 좀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스타일 말고 진짜 그렇게 좀 느낌이 뭐 영화도 되기도 했는데 그 남성과 남성을 잡은 케이스도 다르고 여성과 여성을 잡은 케이스도 달라요. 남성과 남성을 잡았을 때는 이분이 아무래도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젊은 남자를 집 주변으로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남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던 건 충격적인 게 그 호수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카톡에 아내분이 샤워할 때 카톡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야 밥 먹으러 갈게. 뭐 먹고 싶어? 여자처럼 말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 카톡 얼굴에는 털이 뭐야 이거? 상상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행을 해서 상대편 건물에서 줌으로 렌즈를 당겼을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기록은 기계가 할 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근데 40평생 함께 하셨던 이유가 바로 신앙심이었어요. 신이 있다라면 이거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을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두 분 이혼하셨어요. 제가 느껴보니까 대부분 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의 심리까지 그 사람들 욕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본인들의 성적인 매력이 그쪽에 풍긴다고 하면 어찌됐든 이혼을 하든 남아있는 가족한테는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들도 20대에 넘었었고 따님도 성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터지고 나서 이혼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었고. 근데 확실히 진짜 동성은 결정적인 증거를 없으면 못 포착하지 잡아요. 않으면 제가 그래서 솔직히 의뢰를 많이 꺼려하는 편이긴 한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 여자는 뭐였던 거예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멀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가 멀지 않는 곳이고 회사 대표님의 의뢰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우리 노동청 고발돼 있었고 급여도 계속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뭐 휴직까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터진 건데 회식 자리에서 한 간부가 여직원들끼리의 입맞춤을 본 거예요. 화장실에서.
근데 이거를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 대표님 쟤들 뽀뽀하던데 뭐 여자들끼리 뽀뽀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이 여자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가 녹음이 된 거예요. 회사 그 CC캠에 이 사진하고 했던 내용들이 녹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치 않게 다른 직원이 받고 그걸로 뭐 한탕을 뜯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격 모독에 뭐 노동청에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나도 들은 걸 얘기한 건데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합의금에 뭐 휴지금 뭐 얼마 줘야 되고 뭐 노동청에 고발 조사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결정을 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제가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그 여자분들이 이미 지금 뭐 퇴사 처리가 아니라 휴직 처리가 돼 있는 상태. 제 차에서 대화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인데 이걸 밝혀볼 수 있겠냐. 그럼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을 안 게 이사인데 그 이사랑은 또 가족 같은 지간이에요. 뭐 형제 사촌 지간 이런 가족 경영이라서 그 사람이 엿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셨냐 그때 봤다. 그러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고 열흘 정도는 더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뭐 먼치감치 뭐. 근데 이 둘이 친하게 꽤 친하더라고요. 언니 동생 하면서. 근데 사건이 터지는 게 아침에 둘이 낮술을 해요. 낮술을 하고 점심 되기 이전에 노래방을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근데 술이 들어갔는데 노래가 음악이 나오는데 노래를 안 하네? 방을 잘못 들은 것처럼 문을 확 열었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열었을 때 둘이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찍었어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저기 고소 취하하고 본인들 자진 사퇴하고 뭐 그렇게 거기 저 회장님 지금 모르겠어요. 뭐 차 바꿨다는 소리가 있던데 지금. 마음이 편해지면 남자들은 차부터 바꾸나 봐. 아 진짜 웃기다. 많은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사연 속에 답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의뢰인들은 좀 배신감에 찌들어서 좀 복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복수라 하면 내가 너랑 안 살면 그만인데 니들도 알아라. 내 가정이 깨졌으니까 니도 깨져봐라. 증거에 소장 끼워서 바로바로 다 전송해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깼고 니도 가정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복수전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증거도 이유도 없이 막 전화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찾아가고 그거는 아파트도 이제는 불법 주거 침입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증거 없이 하면 안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면 내가 받은 고통 니도 받아봐라. 너는 행복할 줄 알아? 그게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복수예요.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그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맞상간 사건도 있었고 맞상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정말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바람 피셨지만 본인이 먼저 걸렸는데 너무 계획적이었다. 내용은 이래요. 별거 아닌 별거 일 때문에 따로따로 살고 있었는데 그날 와이프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얘기를 했고 만나던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뜨거울 때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더라. 너무 계획적이잖아요. 와이프가? 네, 와이프가 그걸 잡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근데 저한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걸렸는데 모든 걸 뺏기게 됐어요. 저는 그랬죠. 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저희를 고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 너무 계획적이었는데 자기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사무실에 와이프가 쫓아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직장 동료를 다 보는 데서 후당탕탕탕을 한 거죠.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이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죠. 의뢰인한테. 이 남자 누굽니까? 자기 와이프랑 나도 잘 알고 직장 동료라고. 자기도 잘 아는데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랬는데. 참 답답하시네. 그 남자가 원래 와이프의 상간남이었고 둘 다 내연남 내연녀가 있었던 거고 이쪽 남자가 먼저 터뜨린 거예요. 조종을 해서 사람을 써서 계획을 잡고 현장을 덮친 거고 거기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저희한테 역으로 걸린 거죠. 진짜? 편의점에서 뭐 샴페인도 사고 뭐 그러다 저희가 한참 조사를 했는데 둘이 또 같이 살더라고요. 남자 집에서. 어머? 주말 부부지만 호적만 주말 부부고 진짜 부부는 따로 있고 이렇게 서류상 부부 뭐 또 몸으로 부부 이렇게 따로. 아니 근데 얘네는 왜 여기를 잡은 거예요? 자기네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
재산에 대한 이득권과 이혼에 대한 깔끔함을 빨리 처리하기 위함이죠. 유책배우를 먼저 만들면은 아무래도 소송을 먼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협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집 있는 거 그냥 포기하고 나가. 나 더러워서 못 살아.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런 걸 잡는 저한테 먼저 물어본 건데 제 얘기를 듣자 보니 에래?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맞상관이 돼서 다시 이제 반듯해졌죠. 그냥 깔끔하게 이혼? 똑같이 나누는 걸로. 아마 집에 있는 쌀도 같이 한 대씩 나눴을 거예요. 거기는 부부가 아니야. 거기는 부부가 아니었어. 진짜 탐정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실전이다. 뭐 저희는 말로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뭐 요즘 MG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젊은 층의 의뢰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죠. 20대들 의뢰도 많고 초혼조사, 재혼조사도 많고요. 한 번에 아픔이 있는 이혼남과 이혼녀가 다시 사랑을 할 때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온실의 화초처럼 키운 내 자식, 내 딸, 아들 이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시켰는데 과연 내 며느리로 내 사이로 되어도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MG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대 저보다 더 어린 시대 이제 의뢰인들께서는 내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정말 이 직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런 거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돈이요? 네. 궁금할 수 있잖아요. 탐정 의뢰 비용. 사건마다 현장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직원들이 2명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6, 70은 씁니다. 인건비하고 밥 먹고 기름값 하면. 제가 아마 파혼율이 꽤 높을 거예요. 제가 조사하면. 털어서 먼저 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시킨 커플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커플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장성의 집입니다. 드라마에 나오죠. 네, 성북동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집이에요. 그 집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사건인데 사모님은 굉장히 아주 뭐 한복만 안 입었지 마치 신사임당 씨 정도 되는 그 정도 기품을 가지셨고, 며느리감을 아들이 데려왔는데 좋은 학교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키웠는데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어디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를 데려왔냐. 의뢰인은 괜찮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드렸죠. 근데 여기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제가 적극 추천드린 이유, 제 조언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를 드린다면 전 결혼시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역으로 이제 또 안 좋은 사례는 이거는 재혼 조사예요. 주식 펀드 매니저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사람이었고 여성분도 이혼하면서 재산을 좀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뭐 어디에 땅을 사서 집도 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여성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 내 남자친구지만 가끔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하면 좀 답답하다. 의뢰를 받아서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주식에 관한 일을 했던 건 맞는데 백수였어요. 어잉? 그냥 자기 퇴직금이나 있는 돈 가지고 노는 논팽이었고 주말에 조기축구를 간다 해서 따라가 봤더니 마사지샵 다니셨고, 그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것은 다른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은 이미 그 사람과의 2차선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한 10억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마치고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창피해서 진짜 카페 테이블에 의뢰인과 제가 만났어요. 사진 한 장에 싹 주면서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두 번째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은 본인 아픔인데 문제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여자한테 상처를 준, 야 뭐야? 예? 야, 뭐야? 들려요? 야 저 얼굴에 제비는 아닌데 저 뭐야? 그만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네, 그렇게 저까지 상처받은 사연. 그분들은 헤어지셨나요? 당연히 헤어졌죠. 다행이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많아요 사연이 뭐. 그러면 그런 사연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탐정 업체를 찾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좋은 탐정 업체가 있고 사기꾼인 탐정 업체가 있는데 그걸 혹시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탐정을 찾을 때 가장 의뢰인들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각종 언론 매체나 인터넷들을 검색했을 때 보면 불량 업체 사기에 관한 글들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탐정을 고를 때 가장 올바른 선택 방법은 그 사무실과 대표, 실무자가 저처럼 정확하게 삼박자가 일치하는지, 이 사람이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사업자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했을 때 지금 저랑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어떠세요? 전문가적인 부분이 웃겨요. 아니 탐정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이게 저희 실화를 보통 접자 접어. 그래서 이제 탐정을 고를 때는 사업자 번호라든지 사무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대표자에 대한 전문성 직접 확인하시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피해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A라는 사람이 의뢰를 했으면 B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B라는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증거가 이제 채택이 됐을 때 이 증거를 의뢰인께 A 씨한테 줘야 되는데 남편 B 씨한테 줘버리는 거야. 보세요. 의뢰인 A 씨한테 몇백만 원 받았지만 이 증거 영상이나 증거 때문에 이 B 씨와 내연녀는 어마어마한 소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간자 소송도 받아야 되고 재산분할도 피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증거 없어요 하고 이쪽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블로 받아버리는 이런 아주 못된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업군이 저희 때 2020년에 탐정을 쓸 수 있게 언어만 개정을 해준 거거든요. 누구나 탐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쉽게 이게 돈을 버는 사업인 줄 알고 젊은 층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화려한 홈페이지, 화려한 말빨, 그 다음에 실체 없는 얼굴만 믿고 무서워서 전화통화해서 맡겼다. 분명히 사고 터져요. 이제 갓 20대 초반들이 이제 할 줄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이 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도 많고 그냥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거는 사무실이 있는지 사업자 번호가 있는지 대표가 본인이 맞는지는 꼭 확인을 해라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내가 사리분별이 될 때는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탐정분들을 찾을 정도의 상황이면 정말 오죽하면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라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일을 참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사실 언론이나 이런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 저희 얼굴이 노출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을 빌어서 불량 업체들이 판치는 걸 막고 싶고 저희에 대한 이 믿음과 또 저희 회사 저 누군지 아시죠? 탐정 정윤수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모시고 얘기 많이. 이제 현장 한번 따라가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카메라 너무 많은데 제일 액티비티한 걸로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